제가 요즘 꽂힌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침 방송마다 하는 거. 뭐요? K 국뽕. 예. 이게 뭐야? 요즘 한국 좋은 기업들 찾고 있습니다 요즘. 국뽕 콘텐츠 하면서. 근데 네. 필요해요. 음. 네, 우리가 투자할 때도 또 필요하고. 분위기도 조성해야 돼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헬조선이란 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오 맞아. 요즘에 안 한참 쓰더라고요. 유행했었는데 언제부터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헬조선이 아니냐? 뭐 또 그건 아니거든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보다 힘들어진 사람도 많고 할 텐데 그쵸. 뭐 어떻게 다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인 범주에서 따지면 서울은 선진국이 맞죠. 서울 공화국이지 사실. 서울특별시는 선진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지방에서 작은 사고 나는 건 보도도 안 해주는데 서울에서 뭐 사고 나면 조그만 것만 사고 그쵸, 나도 그쵸.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잖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최근에 이제 안 나가던 해외여행을 좀 가보면서 느낀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관광을 왔다? 와, 서울은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은 너무 행복해. 진짜 대중교통 엄청 잘 돼 있지. 먹을 거 많지. 갈 데 많지. 놀 거 많지. 구경할 거 많지.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만큼은 저는 진짜 경제적으로 진짜 압도적인 선진국 안에 든다. 세계 한 5대 도시 안에 들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거의 그 정도에 될 진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네. 런던 가도 이렇게 네, 잘 맞아요. 돼 이 있지 정도는 않고요. 없어. 파리는 더 심각한 편이고 뉴욕 가면은 지하철 냄새 너무 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선진국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기는 한데 이게 뭐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나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 당연히 유럽의 도시들이 뭔가 좀 더 압도적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그 팽창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본다면 서울특별시 엄청 대단한 도시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그건 또 약간 또 달라진 얘기긴 하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선진국 측에 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체감도 돼요? 체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근데 우리가 자란 세대가 막 어려운 세대부터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이뤄진 상태에서 자란. IMF는 보셨잖아요, 그래도. 근데 솔직히 기억에 있으세요? 전 있어요. IMF 나도 때 있긴 있어. IMF 때 그거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 실직하신 분 손 들어봐 그거 했다니까요. 응? 진짜? 진짜로. 네, 했어요. 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뭔가 그때 분위기가 다 안 좋았던 것만 기억나는데 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진짜 어릴 때잖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97년도니까. 그렇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뭐가 없는 거야. 점점 줄어? 좀 뭐 김치랑 뭐밖에 없는 거야. 이게 IMF인가? 했던 그 기억이 있어. 사회 분위기가 진짜 우중충하긴 했어요. 그래서 2002년까지 2002년이 된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월드컵이 잘 돼서도 잘 된 건데 IMF 이후에 좋을 만한 게 별로 없다가 정말 크게 터지긴 했었죠. 2002년에 전 국민적으로 엄청 야, 화합했었고. 근데 또 IMF 때도 또 아이는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전쟁통에도 나옵니다, 진짜로. 아, 예. 어려우니까 이제 더 어려우니까. 붙어서 이제 그렇구나. 살아야죠. 든든하게 네. 살고. 아, 더 그러네. 이제 서로 힘을.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선진국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낮은 게 경제 탓만 하긴 좀 그런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낳는 사람들은 또 낳습니다. 또 그렇죠. 보면은.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냐 했을 때 양극화의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해지니까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잘 버는 사람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더 못 벌게 되는 이 환경이랑 소멸 도시가 생기고 뭐 서울만 더 잘 사는 이 지역 간의 격차, 자살률 1위다, 뭐 행복 지수 뭐 꼴등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아져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냐 했을 때는 나아진 게 있나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라고 네. 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 보면은 뭐 대전이랑 충청남도 뭐 합쳐가지고 대충 특별시 맞아, 그렇게 된다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 서울이 좋은 거였네 보면은.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이념적인 어. 양극화도 또 맞아. 심해지는 것 같고 맞아. 옛날에 그 한국인 하면 정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다 개인주의로 맞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네. 몰라. 관심도 없고 떡도 안 나눠주고 맞아. 뭐 그냥 떡 나눠주면 예. 떡에 뭐 탔나? 그러네. 맞아. 그러니까 한국인 하면은 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외국보다 더 정이 없는 피눈물 흘리는 사회가 되지 그렇지만 않았나. 스타벅스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가도 안심하는 나라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CCTV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와가지고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치안이래요. 아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거 관광 네.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사실 밤 늦게나 뭐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죠. 맞아. 그래서 해외 막 팝스타들도 걸어다니면 다 떼거지로 맞아. 파파라치 맨날 붙어 맞아, 다니고 맞아. 하는데 한국에서 막 밤에 걸어다니면서 생맥주도 한잔 하고 아 최고지. 뭐 그러는데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와 내 팬들이야 막 다 신나해 파파라치 좋아하지. 이런 거 없어. 맞아. 뭐 그리고 심지어 살만 한국에서는 나는 거죠. 연예인한테 아는 척하는 것도 신뢰라고 하는 문화도 있어요. 네. 보면.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약간- 사생활 존중해 주자고. 항상 이렇게 응원합니다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지나가고 약간 뒤에서 이렇게 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막 같이 타고 음. 내릴 때 약간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이 한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건 의료비가 굉장히 싸다는 거였거든요. 그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싸요. 미국 대비해서 그럼요. 1인당 지출 비중이 비용이 4배가 낮고 비율도 한 2배 이상 낮아요. 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보험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5대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도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수서 사셔서 아시잖아요. 네. SRT 생기고 나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SRT 노선에 들어선 그 지방의 병원들은 굉장히 많이 망해버렸어요. 다 SRT 타고 올라서 삼성병원으로 가버립니다.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그 SRT의 좀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근데 있구나. 이런 거 다 결국은 종합해 보면은 내가 살기 좋냐가 선진국의 기준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거지.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선진국이라면 이게 계속 선진국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얘기했었지만은 패스트 팔로워 역할은 잘하지만 한국에서 고유의 뭔가 문화를 창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점이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느 BTS, 나라 어느 나라요? 손흥민, J-pop, Let's go. 문화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뭔가 음. 기술적으로나 그런 혁신은 많이 뒤떨어지고 사실 이게 헬조선이 나왔던 시기와 맥락이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헬조선이 한창 저희 이제 취업 시즌에 맞아요.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음. 그때 취업이 왜 안 되기 시작했냐면 전 세계가 급속도로 되게 큰 전환기를 맞았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생겼거든요. 아이폰. 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 옛날부터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대한민국이 너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너 이거 가져가 너 이거 가져가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혁명처럼 일어났고 70년대부터 쫙 발전했던 그 우리 대기업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고 그 밑에 먹고 딸린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뭐 이걸 다 갈아치우고 소프트웨어로 다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에 이제 한계점이 왔던 게 이걸로 완전히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거 만들 줄만 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넓은데 그 세상에 대해서 적응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점점 더 제조업의 어떤 그 위기와 이게 꺾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는 취업문이 좁아지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쪽에서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취업문이 늘 넓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아이는 많이 낳았는데 취업할 때는 없고 이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취업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 됐던 거고 최근에서야 그나마 조금 이제 뭐 다른 뭐 혁신 기업들도 등장하고 이제 스마트폰 세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하는 그런 그쵸. 기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 또 조금씩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봐도 저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 힘든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진국이었다가 지금은 되게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시총 상위주들만 봐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무거워.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황이 있는 70년대 그때 그 상황이 2020년 5년인데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얹자면은 공채가 종말된 것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채용이라는 게 이게 그냥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반기 공개 채용합니다 해서 엄청 많이 뽑고 뭐 하반기 공개 채용합니다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2017년, 18년 넘으면서부터 대기업들 그 4대 그룹, 5대 그룹의 그 공개 채용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시 채용으로 넘어오면서 수시 채용이 되니까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을 대기업에서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는 신입사원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들어갈 문이 좁아지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아시나요? 키움증권은 공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네. 왜냐? 금융은 계속 가니까. 아, 그렇죠. 활성화되고 네, 있으니까. 제조업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하도 그냥 제조업으로 돈을 잘 버니까 우리나라가 음. 그냥 뽑아서 너 이거 일해? 그럼 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중국한테 치이죠. 뭐 요즘에는 일본한테도 치이죠. 뭐 베트남한테도 치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공채를 뽑을 그 제조업 대기업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 낙수 효과가 할 만한 그 산업 구조가 많이 흐트러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평택, 고덕 이런 데다가 그 공장 짓는다고 하면은 그 공장 짓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그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일자리 없다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런 범퍼가 되는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 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배달 산업이 성장한 덕분에 그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 배달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절적 실업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산업 구조적 실업이 중간에 발생했으면, 마찰적 실업이 발생했으면 그걸 범퍼 역할을 할 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 스타트업도 인수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타트업들이 막 창업하고 이럴 의욕이 더 생기고 더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건데, 스타트업 붐이 일어난 게 한 2015년 뭐 이럴 때부터인데, 생각해보면 헬조선이란 단어가 그 즈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긴 했어요. 스타트업의 창업을 좀 지원해주고, 실패했을 때 뭔가 까내리고, 한 번 실패했을 때 너무 그 충격이 커서 재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보다는 조금 더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좀 가볍게 시작해서 빠르게 실패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뭐 저희 컨텐츠도 그런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처럼 시작한 컨텐츠고, 맞아요. 좀 빠르게 해보고 이거 성공하면은 음. 그대로 해보고, 아니면 다른 컨텐츠 또 만들면 되지 뭐 했을 때 좋은 컨텐츠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도 그런 뭔가 기술이나 다른 어떠한 분야에서 빠르게 좀 시작해보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회 풍토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법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근데 법도 이게 그렇죠. 필요한 게,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그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창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맞아요. 창업이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 결국은 뭐 최근에 딥시크나 이런 것도 맞아. 거기 본토의 인재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될 필요는 있지 딥시크 않나? 얘기 나오고 나서 한국 걱정을 되게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공산주의 막 중국에서도 이런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지? 계속 되돌아보고 이 AI라는 거대한 바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아직 헬조선이란 말은 없어졌지만 우린 모두가 헬조선이라는 걸 체화를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뭔가 그 단어가 없어져서 헬조선이 아니게 된 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많은 게 바뀌어야 되긴 해요. 뭐 정부의 어떤 입장,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가져오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창 빛날 때, 한창 발전할 때는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대기업들이 각자 이런 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면서 그게 이렇게 잘 체계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오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대기업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왜 미국의 기업들 보면 아마존을 누가 요즘 뭐 서점? 배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점 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완전히 테크 기업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SK 같은 기업들도 뭐 지금 물론 돈 잘 벌고 있겠지만 좀 바뀌어줘야 돼요. 이 시대에 뭔가 맞게. 새로운 것들을 잡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만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은 잘 바꿔오긴 했죠. 그쵸? 과거까지. 그래서 이건희 전 예. 회장 시절에 다 이건희 바꾸라 했잖아요. 회장님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예. 해가지고 진짜 다 바꾸면서 올라왔잖아요. 예. 생각해보면은 진짜 미원 뭐 이렇게 뭐 그런 식품 팔던 회사가 그렇게 올라온 거고. 그렇죠. 생각하면 SK도 그 교복 팔고 비디오 팔던 회사인데, 정유 회사 뭐 이제 텔레콤을 여기 이제 넘어서서 이제 반도체까지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그렇죠. 다음 걸 계속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한국 기업들 중에 매각 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결국에는 독일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5조 원에. 뭐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쾌거가 아닌가 싶고, 또 보면은 아자르라는 앱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제 그 만남을 하는, 채팅을 하는 앱인데,
요것도 이제 매치 그룹에 그 팔렸거든요. 이제 매치 그룹은 틴더 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기업 만들어서 고용 늘리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 자본도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판 사람들은 다시 또 투자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 지난 한 10년간 성장한 기업들, 물론 구찌 자체가 크지,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데가 훨씬 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작은 데 안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건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이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입 바른 말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바뀌는 거를 정부도 약간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되고 기업들도 방향을 잘 잡아야, 그래야 우리 같은 젊은 친구들이 아 저쪽에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 요게 그거다. 일본 보면요. 네. 중견 중소 대기업의 그 초봉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일본 애들은 다 대기업 안 가나? 그게 아니라 대기업이 이제 상승률이 조금씩 더 높긴 하대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죠. 대기업 가려고 재수 삼수 하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이 인력들이 시장의 안에서 계속 인력 그 좀 창의성도 발휘해주고 인력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산업 자체가. 뭐 이제 한번 처음 들어가는 기업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좀 바뀌려면은 중견 그 허리 역할 해주는 중견이 많이 좀 더 처우를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신뢰가 뭐냐면 원래 우리 때는 이제 돈 잘 버는 회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사 판검사 뭐 이런 게 항상 상단에 있었고, 그거 말고는 진짜 이제 뭐 다 힘들다. 뭐 그때 심지어 뭐 변호사까지 힘들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변호사도 어차피 영업직이고 너무 많아졌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헬조선이 막 그랬었는데, 요즘 보면은 상위권에 물론 의사 판검사도 있지만 뭐 유튜버, 연예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되게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환경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기회잖아요. 그 기회들을 계속 우리가 살릴 수 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거는 어디서 하죠? 네? 바로 제가 하나요? 네. 제가 하나요? 채널 K에서 아. 박명석의 KP에서 좋죠. 네. 결국 저희가 근데 채널인지라 네. 경제와 돈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의 가구 이런 것들 다 돈이 목적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맞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다를 것이고 한국 맞아요. 전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라는 이런 뭔가 생각들이 만연한 게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물론 돈을 줬고 있고 뭔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점점 더 각자의 행복이 조금 더 쉬워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맞아. 나오고 점점 더 막 뭐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좀 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사실 부동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돈을 모아가지고 거주하는 그 PI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그 부동산 주택가 비율을 보면은 너무 높으니까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가처분 소득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주거비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뭐 가처분 소득이 적다 보니 다른 기업이 크려면은 그 재화가 서비스가 팔려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주택 가격이 안정되려면요, 그 한강공원과 용산공원 있잖아요. 큰 부지 거기다가 100층짜리 아파트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그 시야 다 뺏기는 사람도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구독자시면 죄송합니다. 요거 살려요? 살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 왜냐면 진짜 청년들만 지방으로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서울에서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또 결국에는 서울 집약 그거에 또 돼가지고 또 집값 또 올라가요, 서울만. 그냥 뭐 아니 한 방에 많이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진짜 100만 채 한 공급을? 지어버려. 예, 공급을 100만 채 해버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수가 없는 게 네. 공급을 확 늘리면 네.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의 그렇죠. 터전을 잡고 있는 우리 높으신 분들이 네. 싫어합니다. 그러네요. 네. 맞네. 네. 결국에 뭐 부의 재분배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네.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수출이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금융이 음.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개개인들도 저희 금융에 대한 교육도 되게 낮잖아요. 수준이 사실상 주주 가치를 환원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네. 작년에 나왔던 그런 밸류. 밸류업이나 어. 뭐 금투세 폐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더 급진적인 얘기할게요. 네. 이것도 어차피 높으신 분들이 다 만드는 얘기예요. 어. 밸류업이나 뭐 금투세 폐지나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거 유튜버처럼 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이거 돈 되겠다 싶은 거를 미리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트코인도 높으신 분들 계속 갔어요. 그게 맞아. 되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맞아.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맞아. 비트코인을 미국의 수도 뭐 결국에 전 다 같이 잘 살고 싶거든요. 그게 네, 참 어려운 나만 것 잘 같아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네. 그 혁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잘 살게 되면 그거를 높으신 분들이 도와줍니다. 너랑 나랑 같이 잘 살아볼래? 그러니까. 너 내 거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라도 어렵죠, 잘 살려고 그렇게 어려워요. 되는 것 같아요.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좀 아니요, 근데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렇게 훈훈하다고? 난 지금 계속 같이 동조해서 깠는데 진짜. 할 수가 없어 이랬는데.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또 그럼요. 좋은 세상이 오는 아니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팔란티어다 하는 애들이 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혁신에 막 20년 동안 공 들이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기업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화웨이? 왜? 화웨이 같은 중국의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화웨이처럼 화웨이를 예를 대한민국도 드니까 좀 이상하네. 롯데월드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뭐 좀 더 수출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요? 네. 야, 반도체만 수출할 수 없잖아. 근데 뭐든 하여튼 계속 네. 생각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알죠? 그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보면은 벽돌 이런 거 깨진 거 막 보수를 막 라면 땅 넣고 막 이렇게 보수하고 그런 거 알아요? 내가 너무 이상한 거만 보네. 알아요. 알죠. 네, 다행이다, 알아요. 다행이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왔죠? 그 삼양라면도 그냥 먹는 용으로만 팔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벽돌 대신이요? 벽돌 대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제 기회는 많다. 좋습니다. 네. 네. 헬조선이 아닌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지금 다 산업전선에서 너무 노력하고 계시니까 네. 잘 될 겁니다.